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보세요.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어느새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나만 그런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살아온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두 비슷했어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각자 처지가 확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돈벌이 하느라 바쁘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관심사도 다 제각각이 되어버려요. 예전엔 공감할 수 있었던 얘기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지죠. 한 지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대가 되니 친구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몸도 다들 힘들어 보이고. 이런 변화 앞에서 억지로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아깝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구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이 보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 정말 의미 있는 일들에만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연락처에 90개나 되는 번호가 있지만 만나봤자 잡담이나 술 마실 일밖에 더 있나 싶어서 그냥 혼자 지내는데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이런 의존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예요. 실제로 혼자 시간을 즐기는 한 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안정돼요라고 말씀하시며 혼자 즐기다 보니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요. 라고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속 깊은 곳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놓쳤던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져요. 외롭긴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싫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장이에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집착하게 돼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억지로 참기도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맞춰주려고 하죠.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아요.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선을 넘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참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의미 있는 일로 시간을 채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채워요. 한 분은 42살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집 정리하고 반찬 한 가지 더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서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 들수록 확실히 드러나요.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행에 옮겨요.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조언은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독립적인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차근차근 해나가요.
네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맞는 말이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험담이면 그냥 흘려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자기를 잘 아니까 남들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한테 맞춰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소중한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 쓰며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할 일들에 쫓기면서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 걱정은 정말 쓸데없었네 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돼요. 어떤 분은 혼자 있으면서 명상하고 운동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속도를 늦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지?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간단한 답이 나올 거예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소중한 추억들이 더 선명해져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평소에 바쁘게 살다가는 잊고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웃었던 순간,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의 즐거운 시간, 젊은 시절 열심히 꿈꾸며 살았던 날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기억보다 긍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린다고 해요.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죠. 한 지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차 마시며 앉아 있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생생해져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좋은 시절이었구나 싶어요. 이런 추억들을 되새기는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힘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 돼요. 아, 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구나.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주거든요. 나만의 판단력이 생겨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젊을 때는 뭘 결정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다 보면 점점 확신이 생겨요. 아, 이번엔 내 판단이 맞았네. 저번에 실수했지만 그것도 배움이었어. 하면서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66세 되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혼자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는데 처음엔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결정하고 책임지다 보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아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실수마저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보다는 배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명확해져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져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어떤 분은 혼자 있으면서 내가 정말 평화로운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 맞춰주느라 내 성격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보다는 내가 편안한 나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오히려 매력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이런 자기 수용이 진짜 자신감의 시작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혼자 시간을 충분히 보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능력이 생겨요.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누가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고 누가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려고 하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양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나 연락하고 만나면 자식 자랑, 돈 자랑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힘들 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죠. 좋은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시기, 질투, 비교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성품이랑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외로움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나쁜 감정으로 생각해요. 외로우면 당장 누군가를 불러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외로움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외로움은 우리에게 지금 뭔가 부족하구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감정이에요.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종류의 관계가 필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외로움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해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은 외로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을 잘 다루는 비결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지금 외롭구나. 괜찮아,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 외로움이 적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돼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즐거워져요. 의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서 만나게 되니까요. 진짜 휴식과 에너지 충전이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휴식은 TV 보거나 핸드폰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건 진짜 휴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피곤해질 때가 많죠. 진짜 휴식은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는 잠을 자면 되지만 마음이 피곤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말이에요. 한 분은 예전에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혼자 있어도 TV 보거나 책 읽거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마음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느껴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머리가 맑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해요. 이건 바쁘게 돌아가던 뇌가 드디어 정리할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현명하게 내려요. 나이가 들면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생겨요. 은퇴 후 뭘 할지, 어디서 살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자식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런 결정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들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답을 들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뭐지? 내 가치관에 맞는 건 뭐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퇴 후에 뭘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다들 이것저것 하라고 조언해 주는데 다 달라서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고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또 다른 선물은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생각해야 하고 저것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기 쉬워요.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놀랍도록 집중력이 좋아져요. 책을 읽어도 더 깊이 이해되고 뭔가를 배워도 더 잘 머리에 들어와요. 문제를 풀 때도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죠. 한 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면서 글도 잘 써지더라고요. 그동안 머릿속에 뒤섞여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져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새로운 것도 더 잘 기억하게 돼요. 이는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며칠 동안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와 지혜를 얻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혼자 앉아서 천천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구나.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하나씩 찾아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여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게 되죠. 한 분은 혼자 앉아서 옛날 사진들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돌아보기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도 얻게 돼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말자. 이런 일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쌓여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잘해보자.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의 인생도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혼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이런 효과가 더 커져요. 베란다나 마당도 좋아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자주 운동하고 천천히든 빠르게든 많이 걸어보세요.
자연 풍경이나 흐르는 물, 하늘의 구름, 큰 나무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핸드폰 없이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서 외로움이나 우울함이 줄어든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계나 이어폰 없이 운동하면서 내 몸이나 주변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숨소리나 산책하면서 만나는 강아지, 운동할 때 내 근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등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운동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 해보세요. 외롭다거나 심심할 때는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미뤄두었던 창작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나 자신과 더 친해지게 해주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한 번에 최소 20분은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보세요. 처음엔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요리나 외국어 공부처럼 새로운 것들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실수해도 자기한테 너그럽게 대하고 잘했을 때는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현명한 노년을 위한 10가지 생활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들을 정리해 봤어요. 정리정돈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물건에 대한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요. 평생 모아둔 잡다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책이나 골동품, 귀중품 같은 것들도 아끼는 사람에게 미리 나눠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뻐해요. 이게 현명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에요. 몸을 깔끔하게 가꾸세요.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목욕도 매일 하고 냄새도 안 나게 하고요. 옷도 깨끗하고 괜찮은 걸 골라 입으세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칫 게을러지거나 대충 입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게 되고 동창회나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늙어요. 한 분은 복지관 취미생활이 더 즐거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아껴서 하세요.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아요. 어디서나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긴 얘기는 지겨워요. 짧으면서도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나 재미있는 한마디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요. 자기 몫은 다 하세요. 돈이든 일이든 내가 할 몫은 다 하세요. 돈이랑 인심은 먼저 베푸는 게 존경받는 길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미루지 마세요. 언제나 남이 해주는 것만 받고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건강, 돈벌이, 가족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이제는 안 되는 건 과감히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현명해요. 될 수도 없는 일로 끙끙대지 않는 게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한 분은 자식 보는 것만도 스트레스예요. 관계가 무서워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배우세요.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로운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져요. 안경 낀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 보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낭만과 취미를 가지세요. 각박한 세상에서도 낭만을 잃지 마세요.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나이가 들어도 청춘이에요. 산이나 바다 구경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빠져서 사는 것도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남을 도우세요. 평생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야 해요. 내가 먼저 베푸는 게 복을 짓는 길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나도 보람을 느껴요.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여요.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평상심을 늘 간직하세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편해져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괜찮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떠나고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한편으론 외롭기도 한데 그 외로움이 막 싫지는 않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에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해지는 걸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속 진짜 나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곤 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피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고독은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줘요.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제일 편해요. 외로움도 전혀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나는 혼자가 제일로 행복해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받기만 하고 이용하려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걸 주면서도 뭔가 바라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인생 60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100세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바꾸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젠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해요.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용기 그리고 보상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남은 인생에 대한 멋진 꿈과 계획을 세워보세요. 남은 인생이 길 것 같아도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내세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온해질 수 있어요. 혼자가 편해진다는 건 나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